독일 홀로코스트, 인류 최악의 비극 속에서 그 잔악한 집단적 애고 행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성적이었다는 독일인들은 왜 집단적인 광기에 빠져 600만 명의 생명을 학살하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히틀러 한 명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어둠이었을까요? 1920년대 독일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전쟁 패배로 인한 천문학적인 배상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수천 배씩 뛰는 초인플레이션. 사람들은 당장 내일 먹을 빵 한 덩이를 위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했죠. 바로 그때 히틀러가 대중의 분노를 교묘하게 건드리는 연설과 제스처로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건 저 유대인들이 우리의 부를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1933년 정권을 잡은 나치는 유대인을 비인간으로 낙인 찍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점 이용을 금지하더니 나중에는 노란 벼를 가슴에 달게 했고 결국 재산과 시민권까지 모든 것을 박탈해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기차, 일명 죽음의 기차에 태워졌습니다. 안내의 일기를 써서 유명해진 안네 프랑크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도착지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입구에 적힌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바인맛 프라이라는 문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학살이 너무나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차 시간표를 짜듯 사람을 죽일 스케줄을 만들었고 가스실 입구는 샤워실로 위장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군인들은 퇴근 후 아이들과 다정하게 놀아주기 위해 낮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단순 업무로서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즉,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괴기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평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실 벽면에 남은 처절한 손톱 자국, 산더미처럼 쌓인 안경과 신발, 심지어 금이빨과 머리카락, 살갗으로 만든 장부와 등갓들. 이곳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유독 가스로 절멸한 사람의 수는 600만 명이 넘는다는 물증들입니다.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너무 커서 실감이 잘 안 나죠? 그 수치가 2025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모든 인구수를 합친 수와 비슷한데 수많은 아파트, 꽉 찬 지하철, 학교와 시장, 그 모든 곳에 살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당시의 비극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지옥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장교 비톨트 필레츠키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아우슈비츠에 잠입하는 위험하고도 용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해 연합군에 알렸고 비록 당장 구출되지는 못했지만 그 기록은 훗날 학살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1945년 패망 후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외면했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강제로 보여준 수용소 영상과 산더미 같은 시신들, 생체 실험 흔적들 앞에 독일 사회는 거대한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용서는 나를 해방시키는 마지막 힘이다. 비극의 끝에서 증오의 사슬을 끊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천사 에바 모제스 코르입니다. 에바는 어린 시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우생학, 인종위생, 인종적 순수성 등을 연구하는 죽음의 천사라 불린 맹겔레 박사에게 잔혹한 생체 실험을 당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죠. 하지만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아 그녀는 나치 전범이었던 의사 한스 미니의 손을 잡으며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용서가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힘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CANDLES 캔들즈 박물관을 세워 홀로코스트의 교훈을 전하고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서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용서는 당신에게 있는 마지막 힘이다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현대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커다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독일의 반성이 걸림돌 스톨퍼슈타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독일은 지금도 매일 반성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거리 곳곳에 희생자들의 이름과 날짜를 새긴 동판인 슈톨퍼슈타인 걸림돌이 박혀 있습니다. 길을 걷다 이 돌에 발이 걸릴 때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의미죠. 에바 모제스코르가 보여준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편견과 증오,
오늘 조금만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1970년 폴란드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눈물은 진정한 사죄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로 받아들여졌고 피해자들의 용서의 물결이 시작되어 세계는 하나로 나아갈 발판이 다져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에바 모제스코르의 말처럼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평범한 사람들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걸림돌처럼 우리나라에도 꼭 기억해야 할 역사의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